이번 전시는 제목이 26번째 여행 손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항상 개인전을 준비하고 기획할 적에 여행이라는 큰 제목을 갖고 가는데, 항상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또 뭐 장르와 장르 사이를 이렇게 넘나들고 그런 것들인데, 저는 예술가에게 부여된 걸린 정신적 여행으로 간주하는데, 이번 여행의 주제는 소주제는 손이라는 소주제를 붙였는데, 그 주제는 예술가에게 있어서 노동의 숭고함, 가치, 노동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에서 우리들이 예술적 체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큰 예들로서 오칠 작업이라든지, 테크닉적으로 오칠 작업이라든지, 도자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랑아리라는 소재는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도예를 입문하게 되면서 또 그렇고, 도예를 쭉 해오면서, 그리고 도예가 아닌 다른 장르인 설치 작업이라든지 디자인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는데, 저는 이제 다랑아리를 이해할 적에, 다랑아리 갖고 있는 가치를 저는 이해할 적에,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다랑아리가 갖고 있는 형태의 아름다움에 또 빠져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색상의 아름다움에 또 빠져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도예하는 사람의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랑아리가 갖고 있는 외형적 특성보다는 다랑아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서, 만드는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가치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다랑아리를 만들 적에 항상 완벽한 원을 추구하면서 만들지만, 어느 순간에는 바람에 맡기고 불에 맡기면서, 바람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불에 의해서 또 녹아서 뭔가 이끌어지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것들, 종국에 가서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는, 내 손을 떠나서 놔버리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랑아리가 요즘 현대 작가들도 많이 만들고는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 다랑아리를 이 시대에 현대 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다랑아리를 우리 조선시대 선배 도공들이 만들던 다랑아리를 똑같이 만든다는 거는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다랑아리가 아름다웠던 거는 그 시대 정신을 반영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그거를 저희들이 그대로 계승해서 똑같은 걸 만든다는 거는 어쩌면은 민속품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상의 건 아니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어쩌면은 다랑아리를 왜곡하고 찌그러뜨리고 깨서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저한테는 하나의 그런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답습하는 가치에 저항하는 어떤 행위인 것 같아요. 지금에는 다랑아리를 일그러뜨리기도 하고, 불에 가마에서 불을 붙여 눕혀서 떼서 더 일그러지게 하기도 하고, 유형이 달라붙기도 하고, 그런 시도들을 이번 전시에서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칠을 처음 접하게 됐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많이 봐오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은 전에는 그렇게 오칠이라는 기법, 나전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근데 한 5, 6년 전에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분 손대현 선생이라는 분하고 같이 협업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오칠 작업의 매력을 느꼈다기보다는 그분의 품성의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처음 만날 적에 너무나 장황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말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분은 그냥 인자한 미소로 저렇게 맞아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바로 저는 장인의 참 모습을 많은 말 없이 그냥 손으로 보여줬던, 손이 새카맣게 옷에다 묻어서 그런 데서 굉장히 훨씬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노동의 숭고한 흔적을 봤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한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오칠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그것을 이번 전시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공부를 크게 한 게 사실 손대현 선생이 제가 이제 오칠에 대한 그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손대현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아주 흔쾌히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어요. 작업실에서. 그 손문규라는 오칠 장인 아드님이신 그 오칠 장인하고 작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사람과 작업하면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그 노동의 과정이 예술가에게는 굉장히 필연적이고 숭고하고 이 노동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가치를 깨닫게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가치를 깨닫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깨닫는 거는 내 몸이 체험을 통해서 몸이 어떤 전율을 느끼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고 이해하는 거는 어떤 책을 통해서 누군가 한 얘기를 이해하는 것들. 다시 예를 들면은 어떤 영화를 봤을 적에 영화를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하고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술가에게 예술적 체험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이번에 이 오칠 작업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오칠이라든지 그 나전 자개를 붙인 오칠 위에 자개를 붙이는 행위는 너무나 그 전통적인 부분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현대적으로 이미지를 바꾸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었어요. 나전 워낙 그 자개가 강렬한 장식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적 장식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현대 작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많은 시행착오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 다뤄보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굉장히 미니멀한 현대성을 띠는 미니멀한 형태를 구축해놓고 그 위에다가 오칠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걸 작업하는 것도 뭐 쉽지가 않았었는데 우연히 운전하다 발견하게 된 게 완벽한 국면을 보게 된 거예요. 버스 위에서. 그래서 버스 위에 선택해서 오칠 작업을 올렸는데 버스 위에다가 오칠 작업을 올린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완벽한 현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면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작가의 손에 의해서 제작된 오브제가 아니고 현대 사회의 어떤 하나의 파생물을 내가 선택했다는 파운드 오브제 개념의 그런 가장 현대적인 어떤 방법이죠. 그것을 현대 미술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발견의 가치를 오칠 작업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그 위에다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칠을 올렸는데 굉장히 저는 만족하는 작업이에요. 그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인 형태가 만나서 하나의 이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구현해냈다는 거.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광을 많이 내서 빨간색 주칠에다 광을 많이 내서 전통적인 기법 그대로 끌어들인 것들이고 여기 있는 까만색의 검은색의 어두운 색의 이 형태는 사실 오칠하는 과정에서 손을 빼버린 거예요. 그 오칠하는 분들이 보게 되면 사실 완성된 걸 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밑에 베이스만 해놨는데 그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오칠의 과정의 일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렇게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로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하는 작업입니다.
시작으로 이제 미술에 입문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 무엇을 이렇게 제가 뭐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뭐 어떤 큰 결정을 할 적에 사실은 뭐 대단한 어떤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도예를 시작할 적에도 그 대학 캠퍼스에서 그 옷에다 흙 묻히고 다니는 선배들의 모습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그런 사소한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뭐 이현정이라는 사람의 장점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이제 저를 이해할 적에 그 선택의 시작은 굉장히 미미할지 모르는데, 의미는 미미할지 모르는데, 한번 선택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는 거, 선택을 신뢰하는 거, 그거는 뭐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할 적에도 선택조차도 전 직관으로 선택할 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직관을 굉장히 신뢰하고 직관을 열정적으로 풀어내려고, 직관에 선택된 부분들을 풀어내려고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 것 같아요. 도예도 뭐 한간에 어떤 작가들, 동료 작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현정은 도예를 선택 안 하고 다른 걸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굉장히 저한테 커다란 영감을 주는 장르, 지금까지도 마치 제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항상 도예라는 장르는 저한테는 제 인생의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예를 처음 배웠을 적에는 전통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강요를 하다 보니 학교 수업에서, 그때 반감으로 그 대학교 때 유학을 가게 된 지역을, 저는 전공을 선택한 게 아니고 유학 갈 적에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라는 히피 도시로 가게 됐는데, 실제로 홍대를 다닐 적에 대학원 논문도 히피 문화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논문이 채택이 안 된 이유가 도예과 논문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졸업을 안 하고 갔어요. 갔는데 도시 하나를 선택하고 가서 거기서 이제 조각을 하게 됐고, 좀 더 다른 것들을 또 접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역으로 거기서 다른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아, 내가 평생 CP가 될 수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구나, 정체성이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났구나. 역으로 조각을 공부하고 와서 도자기에 되게 매진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체질에 너무 맞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저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작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그니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이현정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쭉 해오면서 어느 순간 어쩌면 나는 그런 어떤 시리즈를 만들지 못하는 작가가 시그니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옮겨다니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서 뭐 건축도 들여다보게 되고, 또 요즘 들여다보게 되는 부분이 항상 제가 다루는 그런 어떤 형식들이 인간의 주위에 있는 것들인데, 도자기라든지 가구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근데 요즘은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인간의 움직임이라든지 인간의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한테서부터 뱉어져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인간을 더 본격적으로 다루는 무언가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뭐 여행이 저한테는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난해 그동안에 제가 쭉 작업했던 것들, 공부해왔던 것들 정리하는 의미에서 중간 이렇게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줬는데, 저도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책 만드는 과정에서. 근데 참여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제가 막연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서 지내왔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었는지, 이런 결정을 했었는지. 다 인간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가구를 만들고 건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릇을 만들고 그러면서 어쩌면 앞으로는 그 인간의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인간 자체를 옮겨오면 좋겠다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 하는 장소에서 사람들한테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말레리나 3명을 초대해서 음악 없이 퍼포먼스를 했던 게 있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모르고 있을 것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걸 했는지. 근데 저한테는 아마 미래에 대한 암시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게 구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10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그런 걸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